선천적인 것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의 오류로 인해서 생기는 이수혈이고, 대체로 귓볼이 조직이 결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이수혈은 무거운 귀걸이 같은 걸 하면서 금속이 귓볼에 알러지를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하면서 귀걸이 구멍이 중력 방향으로 해서 끝에 가서 이제 갈라지는 것을 이제 후천성 이수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눈에 띄는 의사들의 임경섭입니다. 오늘은 이수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혈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선천적인 것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의 오류로 인해서 생기는 이수혈이고, 대체로 귓볼이 조직이 결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이수혈은 정상적인 귀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무거운 귀걸이 같은 걸 하면서 금속이 귓볼에 알러지를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하면서 염증이 생겼다가 상폐화가 반복되었다가 하다 보니까 귀걸이 구멍이 중력 방향으로 해서 쭉 길어지다가 끝에 가서 이제 갈라지는 것을 이제 후천성 이수혈이라고 합니다. 치료 방법도 선천성 이수혈과 후천성 이수혈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선천성 이수혈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귓볼이 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의 난이도도 높고 유형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를 의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후천성 이수혈의 경우는 찢어진 부분만 파이 모양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봉합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고 재발을 하거나 그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귀걸이를 다시 끼지 않는다면요. 이수혈 수술 후 흉터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처음에는 이수혈 수술한 부분에 붉은 선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얗게 되면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기간은 짧게는 두세 달 걸리는 분들도 있고 길게는 체질적으로 2년 가까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면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눈에 띄는 부위도 아니고, 대체로 흉터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은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마취 주사 맞을 때만 이렇게 조금 아픈 정도고, 수술을 하고 나서의 통증은 뭐 만지면 아플 수는 있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전혀 통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천성 이수혈의 경우는 유형에 따라서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고, 후천성 이수혈의 경우는 파이 모양으로 간단하게 제거하고 봉합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귀걸이나 피어싱을 다시 언제 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보통 6개월 이후에는 어디다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제 고려해 주셔야 될 점은, 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실밥을 뽑는 7일에서 10일 그 이후에는 물이 들어가도 되지만, 그 이전에는 씻거나 할 때 방수밴드를 붙이고 씻는다거나 물을 조금 이렇게 차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수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후천성 이수혈은 결국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겠지만, 귀걸이를 착용한다면 조금 더 좋은 금속의 귀걸이를 착용하고 조금 더 가벼운 귀걸이를 착용하면 발생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갈라진 귓볼은 상폐화가 되었기 때문에 둔다고 해서 다시 붙지 않습니다. 수술로 굉장히 간단하게 붙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셔서 빠른 제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천성 이수혈의 경우도 아이가 자라면서 아무래도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이를 복원해 주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의학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눈에 띄는 의사들의 임경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